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장대봉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90% 이상의 상승이 나온 베라체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베라체인의 상승을 주도했던 재단의 발언과 호재, 추가 상승 가능성과 현실적인 목표가부터 김치코인이 지닌 리스크까지 모두 자세하게 오늘 영상에 담아봤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불거진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관세 관련 발언이 나왔던 주말까지만 해도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지만 월요일로 넘어가며 주봉이 바뀌는 시점부터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약 4% 가까이 하락했고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최근에 올렸던 상승분을 거의 모두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대봉 스터디에서는 그린란드 이슈와 관련된 속보와 해석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렸고, 스터디에 참여하신 분들은 큰 타격 없이 기존 수익 흐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시장 대응 전략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통해 입장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의 악재 속에서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베라체인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짚어보는 이유는 이 안에 바로 상승의 근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라체인은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레이어 1 체인입니다. 베라체인은 다른 레이어 1 체인들과는 구조가 조금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체인입니다. 기존 체인들이 토큰을 묶어두는 스테이킹을 보안의 중심에 두었다면 베라체인의 네트워크 핵심은 유동성을 실제로 공급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최근 베라체인의 반등 역시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지에 대해 재단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된 메시지가 바로 재단이 공개한 베라빌드 비즈니스라는 전략입니다. 전략 자체는 단순합니다. 베라체인은 더 이상 인센티브로 자금을 끌어모아 덩치를 키우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높은 이자로 유입된 예치 자산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순간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자본이라는 점을 베라체인 역시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접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토큰을 더 배포해서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라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재단이 말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기고 그 서비스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베라가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시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반응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이 토큰이 수요를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변화에 베팅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코인 시장의 많은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실사용 코인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더욱 크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단기적 상승으로 보기보다는 베라가 실제 사용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전략이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와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그 서비스에 사람들이 정말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라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직관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베라체인을 다시 보기 시작하게 될 거고, 가격은 이미 쫓아잡을 수 없는 구간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진짜로 보고 싶은 건 TVL, 예치자산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예치자산은 보상이 줄어들면 언제든 빠질 수 있지만 실체를 기반으로 발생된 자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체인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의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BBB 전략은 비로소 말로만 그럴듯했던 계획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베라체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로 거론되는 사안 중 하나는 2월 6일을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는 브레번 하워드의 자회사 노바디지털 환불 권리 이슈입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약 2,500만 달러, 원화 약 370억 규모의 투자금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권리가 실제로 행사될지 여부가 아니라 이런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가격이 안정적인 구간에서는 이 이슈가 시장에서 크게 의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커지거나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환불 권리를 리스크 요인으로 다시 떠올리게 될 겁니다.
환불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심리는 빠르게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 매도 압력 역시 확대되며 패닉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불 권리 이슈는 항상 표면에 드러나 있는 악재라기보다는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구조적인 심리 리스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심리 리스크가 중요한 이유는 세력들이 이 리스크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개미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이슈 속에는 판단과 분석이 뒤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장대봉 팀이 베라체인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영상 마지막에 남겨드렸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봐야 할 리스크는 비슷한 시기에 겹칠 수 있는 락업 해제 이슈입니다. 베라체인은 토큰 출시 이후 1년의 클리프 기간을 거친 뒤 이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물량이 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다음 락업 해제 시점이 2월 내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민감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림이 바로 심리적인 매도 압력과 실제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환불 권리 이슈는 가격이 흔들릴 때 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이라면, 락업 해제는 그와 별개로 시장의 실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시점에 겹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훨씬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락업 해제 리스크는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앞선 환불 이슈와 함께 겹칠 때 체감 위험도가 커지는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리스크는 전략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구조 조정 시그널입니다. 최근 전해진 마케팅팀 인력 축소나 핵심 개발자 이탈 소식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도 볼 수 있고, 반대로 내부적인 압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TVL이나 실제 수익 지표가 아직 약한 상황에서 함께 나타날 경우 시장은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체력 지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 소식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라체인 차트와 함께 장대봉 팀의 대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라체인은 현재 업비트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가 존재합니다. 베라체인은 지난 10월 10일 트럼프 미중 관세 하락빔의 아랫꼬리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해당 자리에서 약 100%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원화 기준 700원에서 800원, 0.45달러 근방이 현재 강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구간을 이탈했다면 새로운 저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리스크들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평단이 5,000원 이상에 이미 물려있거나 최근 진입했다면 어느 구간을 보고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0월에 시작된 하락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저항이 지지로 손바뀜되지 못했던 3,000원 구간, 달러 기준 2.2달러 구간을 돌파하면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유동성이 흡수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800원대에서 확보한 물량의 일부를 이미 정리했고, 남은 비중은 실시간 흐름을 보며 장대봉 스터디룸에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희 스터디 멤버 중 한 분이 베라체인 평단을 약 10,000원 구간에서 1년 정도 물려 계셔서 이번 흐름에서 대응을 잡아드리고 손실의 대부분을 만회하게끔 도움을 드렸고, 아직도 기회의 자리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새로운 급등 종목에 대한 정보, 베라체인이 아니더라도 물린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댓글과 더보기란을 통해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 하나하나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시장에서는 차트를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남들보다 빠른 정보력, 그리고 그 정보가 시장과 차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장 특성상 영상 하나에 모든 핵심 정보를 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다가올 2월에 예정된 락업 일정 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저희 장대봉 팀의 구체적인 관점은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스터디 입장하기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2026년만큼은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통해 새로운 부를 만들고 당당하게 졸업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